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혹시 우리 김율 청년 당사자님께서 어쨌든 현장 당사자시기도 하니까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뭐 그러니까 주변인이 이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고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큰 결에서는 그 이은주 연구위원님이랑 좀 비슷해요. 이걸 꼭 청년을 명명해서 이렇게 제한을 둬가지고 이슈화를 하고 관심이 꺼지면 새로운 대상을 발굴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냄비 근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럼에도 한정된 예산으로 먼저 지원을 해야 한다면 왜 가족돌봄 청년인가 했을 때, 그 생애 주기에서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나중에 보상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봄 수요자, 돌봄 대상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돌봄이라는 것이 특이점이 그 대상자가 사망을 하기까지 끝이 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거든요. 근데 그 대상자가 사망을 했을 때 남는 게 없어요. 나의 이력 한 줄, 돈도. 이제 거기서 오는 상실감과 억울함도 해소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가족 돌봄 청년과 청소년이 특히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또래 집단에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사회적 고립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회적 자본과 관계망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이러한 상황인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건 어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집단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3 때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그런 똑같은 걸 겪었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반장하고 이래서 친구들한테는 티도 못 내고, 근데 집에 가면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또 정신질환도 앓고 계셔서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는 고립, 그리고 어떠한 지원망도 가질 수가 없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 아버지가 쓰러짐과 동시에 이제 경제력을 상실하셔서 저희 집이 가스 전기가 끊길 정도로 어려웠는데 저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당사자 신청주의라서 아버지가 나 필요 없다, 그런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나 받는 거지, 나 학벌도 좋고 나 마음만 먹으면 일할 수 있어, 이런 망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원을 받지 못하니 양육자가 거부를 하니까 미성년자였던 저는 어떠한 발언권과 권리를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체적 학대는 물론 경제적, 정서적 학대까지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자입니다. 거기서 오는 또 어려움도 굉장히 커요.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족돌봄 청년이라고 해서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거든요.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전무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사업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그 적극적으로 정말 발굴을 해서 교육을 받을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립을 해야 할 시기에 자립을 하지 못하는 불행이 찾아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돌봄이라는 것이 뭐 나이를 불문하고 재산을 불문하고 찾아올 수 있다고 하지만 50대에 맞이하는 돌봄과 10대에 맞이하는 돌봄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네, 그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솔직하게 본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 정책, 그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혹시 이병도 우리 의원님께서